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원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현입니다. 자, 10월의 4주차 10월 25일 일요경마 방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월의 4주차 다음 주 한 주가 남아있는데, 일단 금요일과 토요일은 10월 경마로 들어가고 일요일 경마는 또 11월 경마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월말과 월초가 일단은 같이 맞물려 있는데, 자, 일요일날 편성이 어떻습니까, 원정현이 형? 일요일날 편성 자체는 조금 어렵게 이어져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믿을 수 있는 충마가 있는 경주도 있지만 충마 자체가 없는 경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주들을 핵심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경마장의 경마 팬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원래 주려고 했던 건 아닌데 또 이 지정 자석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오실 수 있는 분들도 이제 아예 포기하고 안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은 뭐 본장 자체도 경마 팬들이 상당히 많이 대상 경주가 열리는 그러한 주에는 상당히 원래 뭐 주차할 데도 없을 정도로 꽉 차는데 최근에 경마장 분위기가 많이 좀 다운된 그런 분위기고 경마 팬들이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서 전문가들 사이에도 경쟁이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최근 뭐 그 게시판에 보면은 찍새라고 하죠. 지우개 막권. 네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경마장이 아닌 그 사설 경마 맞대기 쪽에서 이제 뭐 경마를 하시는 분들은 또 지우개 없는 막권이다 해가지고 그런 어떠한 그 지우개 예상가들이 또 많이 등장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우개. 그렇죠.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 불법 사설을 좀 권장하는 상황이 되고 그 권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예상가가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게 조금은 좋지 못한 것이 아닐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광고하는 곳이 검빛 코리아 레이스 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경마왕 사이트가 있고요. 이러한 사이트인데 그런 사이트에서 그런 거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게 그렇죠. 네. 좀 그래요. 그런 예상가들 때문에 저희 열심히 하는 도매금 되는 거죠. 도매금. 예상가들까지 좀 쓰레기 취급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하튼 뭐 저는 최근 어떤 그 흘러가는 사태를 보니까 그 지우개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없어질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그 잘못하면 법적으로 문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마 예상가 자체도 물론 법은 없습니다만은 그 막권을 지운다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뭐 사이트들도 알겠죠. 자기네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마사에서 계속 푸시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거를 아직 돈벌이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제재를 하지 않는 게 좀 안타깝고 여하튼 뭐 없는 말들 그리고 승부가 없는 말들 상태가 안 좋은 말들 사실 저희도 그 예상을 하면서 그런 마필들을 알기 때문에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마가 있는 거고 근데 저희가 뭐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전문가 타이틀을 걸고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저희 자체가 너무 좀 저희 자체를 너무 깎아먹는 그런 거라서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한 어떠한 전문가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고 아마도 이 경마 팬이 줄은 이유는 토토 스포츠 토토 때문에 또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토토 그쵸? 인구 스포츠 토토가 이제 24시간 어떻게 보면 이제 펼쳐지는데 자 그런 것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 주말에만 이 국한되어 있는 금토일만 국한되어 있는 경마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주중 내내 토토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24시간을 그냥 텔레비를 켜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주말에 쉬실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한다 돈이 그러면 떨어졌으니까 뭐 주말에 경마장에 오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뭐 하여튼 시국이 안 좋습니다. 최근 안 좋은데 뭐 경마 들어가기 앞서서 그냥 시국 얘기 나오니까 예, 시국. 한 국정화 얘기고. 뭐 교과서도 나오고. 교과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교과서는
와이프가 물어보길래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와이프가.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줬다. 그래요. 우리 신병훈 의원은 법을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공부만 했죠. 네. 나름대로 이제 변호사 그쪽에 이제 꿈을 꾸고 법을 공부했는데 잘 풀렸어요. 이쪽으로 풀린 건 잘 풀린 것 같은데 여하튼 이번 주 잘하자고요. 그거 같아요. 손님 주는 거는 간단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경마에서 잘 맞춰주면요. 토토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경마장에서 돈 많이 버는데 왜 어려운 토토를 하겠습니까? 경마가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런 건데 역으로 저희만 잘하면은 손님이 있으시던 없으시던 저희는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잘해야죠. 하여튼 저희가 잘합니다. 웬만한 예상가들 뭐 월요일 되면은 뭐 게시판마다 뭐 난리가 나는데 뭐 불적중, 초토화 뭐 나오는데 저희도 웬만큼은 적중을 하거든요. 그만큼은 못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번 주 잘 하겠고요. 지난주도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잘 했는데 이번 주도 한번 잘 해보겠고 자 2, 3, 4경주를 전반부로 후반부로 가서 6경주, 8경주, 9경주 1호 경마는 서울 11개 경주가 시행되는 하루입니다. 자 1경주입니다. 1200m 6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신병훈 일단 뭐 1경주는 강축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토요일 날도 그랬고 일요일도 그랬고 이제 어린 말들이 뛰거나 아니면 뭐 암말들이 뛰거나 기복말들이 뛰거나 이런 경주인데요. 지난 경주 데뷔전에서 인기순위 2위로 팔렸지만 졸전을 펼쳤던 이번마 클린업 휘슬. 자 이번에 2번 게이트를 만났고 실전을 뛰어봤고요. 역시 1200을 뛰어봤다는 점 장점이 있고 요번에 암말 레이스를 만났고 기복마들 만났고 하만식 기수가 한 번 더 올라가고 여기 이제 지난번에 체중이 조금 많이 불어서 출격을 했었습니다. 주행검사 받고 한 달 반 만에 나오다 보니까 13kg 정도 체중이 불었었는데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요번에는 나름대로 상위군 마필인 금희와 병합까지 해가면서 조금 둔탁하고 조금 부족했던 걸 많이 커버하고 나왔기 때문에 직전보다 어쨌건 강도를 올린 만큼의 성과 당연히 체중이 빠진다라면 이번만 클린업 휘슬이 직전보다는 분명히 더 뛰어줄 기대마가 되겠습니다. 역시 뭐 민영근마주의 김효섭 마방 거기에 하만식 기수라면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19조 마방이죠. 네. 19조 그리고 뭐 5조 부산 유병복 조교사 정영식 마주 조성공 기수 당대불패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또 김효섭 하만식의 조화 여기 민영근 마주 네. 찰떡궁합 아닙니까? 가시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직전 경기에 이제 같이 뛰었던 이 4번마 화이트선하고 안쪽에 1번마 리틀 엔젤스가 리턴 매치입니다. 자, 가만히 복귀를 보니까 일단은 화이트선 같은 경우에는 경주 전개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안쪽에 1번마 리틀 엔젤스가 오히려 자 복귀상 나오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지고 있는 걸음이 상당히 좀 꾸준합니다. 꾸준하게 뛰는 마필에 자 다카시 기수를 안장 교체했다. 자 승부의 의지고요. 권석원 기수가 최근 계속적으로 3번의 경주를 보여왔습니다만 자 임팩트 없는 말머리 좀 아쉬웠던 말머리에 자 다카시 기수라면 자 강한 말머리 자 앞선에다 붙여놓겠다라는 의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1번 게이트의 다카시입니다. 다카시 기수 안장에 33조 서인성 마방 리틀엔젤스가 1번 게이트 2점 종반 한 발 올라오는 그림. 역시 4번 화이트선도 진행 경주 부진했는데 사실 8월달 경주 내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자 직전 경주 아쉬움을 안고 한 번 더 장초의 기수가 올라가 있고 게이트는 12번에서 4번으로 게이트가 한결 좋아졌기 때문에 역시 화이트선도 이번 경주 굳이 여기서 아낄 이유가 없다. 저는 화이트선 음악필 관심마로 가면서 1번, 2번, 4번 예측 3마리를 저희는 추천경주, 1경주 관심마로 일단 들어가고요. 자 이어지는 2경주, 3경주, 4경주는 저희가 준비한 방송 추천입니다. 자 2경주입니다. 1200m 6등급 레이스가 되겠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먼저 들어가는 승부처로 짚어갑니다. 원정일위원 3경주죠. 신병훈위원 4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2경주 총 12마필이 나와 있는 가운데 일단 배팅의 중심마 지하주 기수가 48조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3번 골드데이라는 마필인데요. 지하주 기수가 최근 54조 박천서 마방의 마필로 그래도 상금벌이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건 그렇죠. 지금 48조에서 지하주 예전에 지하주 기수가 20조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20조 배재선 마방에 있을 때만 해도 그 당시에 뭐 워낙에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문세영급이에요. 그때 한때는 잘 나갔었죠. 챔피언 타고 막 이럴 때. 굉장히 잘 나갔는데 요즘 이제 지하주 기수가 뭐 마사회에서 이제 우승을 하면은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네. 머리가 다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저랑 동갑이에요. 아 상당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많이 늙었어요.
머리가 많이 이번에 이제 그 인터뷰할 때 처음 나왔는데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머리가 다 빠졌어요. 야, 얼마나 그동안 신경을 많이 썼는지. 신경 많이, 그죠? 부상 여파도 있고 저 개인적인 뭐 사정도 있었고 뭐 제가 안에 있을 당시에도 뭐 같이 뭐 당구도 많이 치고 많이 좀 어울렸었던 선배님인데 그때 당시에 좀 뭐 가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뭐 이 부상의 여파도 좀 심했고 그러면서 좀 오래 쉬면서 좀 마음적으로 좀 그런 게 좀 많았었죠. 지하주 교수가 74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42살이에요. 참 세월이 벌써 흘러가서 그 예상을 처음 할 때는 지하주기수가 신인 기수. 지하주 교수. 그래요. 골드데이를 잠깐 설명드리다가 흘러갔는데 일단 한성열 교수가 데뷔전에 끌고 왔고요. 지난번에 이인철 교수가 인기순위 1위로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하주 교수에게 왔는데 역시 지하주 교수 많은 마필에 기승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도 있을 것 같고 또 조교사들도 뭐 예전에 지하주지 요즘은 이제 사실 지하주 교수에게 뭐 말 딱 주고 요거 만들어서 상금 벌어라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48조에서도 지하주를 태웠다는 건 역시 뭐 김대건 조교사가 좀 배려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죠. 자, 1200m고 정말 한 발이 있는 말이고 일단 지하주의 골드데이의 어떤 강공을 한번 개인적으로 좀 기대해보고 싶어서 제가 전반부 승부처로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이경조 다른 마필은 뭐가 들어올지는 뛰어봐야 알겠고요. 일단 저는 충마에 대한 어떤 선정, 충마에 대한 믿음, 골드데이입니다. 과연 신하가 여기에 붙여서 어떤 말을 노리는지는 제가 본 예상 녹음하니까 거기다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자 골드데이 요 마필을 관심마로 가겠습니다. 자 상금입니다. 1300 5등급 레이스입니다. 1300 5등급 레이스 충마가 없는 혼전 구도라고 보겠습니다. 1300m의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 뭘까? 저는 이 경주를 잡고 가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경주. 충마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충마에 대한 선정을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한 그런 경주입니다. 8번마 희망이를 좀 관심권에 두고 있는 그러한 마필입니다. 아직까지 뭐 보여준 성적이 뭐 5차권에도 없고 10전 동안에 1승을 한 게 전부 다예요. 마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게 전부 다가 아닐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마필 자체를 라스트 한 발 쓸 수 있는 그러한 장점 그거 하나를 보고 지금 1300m 거리를 늘려서 나왔는데 요게 핵심 포인트 것 같고 자 기본적으로 이번 경기에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거기에 지금 라스트 착점이 가장 좋은 마필 또 한 마리의 마필을 여기다 주력으로 때릴 텐데 자 8번마 희망이를 놓고 갈지 아니면 원정일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복병 마필을 놓고 갈지 아직까지는 원정일이 정확하게 좀 거짓말 안 하는 원정일이기 때문에 8번마 희망이를 여러분께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자 배당 노림수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원정일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희망이를 놓고 갈지 아니면 그냥 주력으로 갈지를 아직은 결정을 못했어요. 워낙에 이제 혼전도가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승부로 가는 이유는 8번 희망이 때문이죠. 그렇죠. 8번 희망에 대한 어떤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승부를 네네. 가는 것 같고 현장에서 요거를 놓고 갈지는 최종적인 판단을 현장으로 한번 돌리면서 일단 또 한 대의 노림수가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놓고 한 방을 붙여서 때리는 막걸리 희망이가 될지 네, 그렇죠. 아님 뭐 희망이는 아예 대가리 놓고 때릴지 네. 또 우리 원정일 의원이 아무래도 정보 부문에서는 또 그래도 전직 기수 출신이다 보니까 가고 안 가고를 확인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요. 이번 경주 한번 그 교통정리 잘 하셔가지고 네. 한번 3경주 시원하게 접종하시고 또 정리가 되면은 또 저희에게 살짝 카톡으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정리가 됐다. 알겠습니다. 거짓말 안 하는 원정일 의원 믿겠습니다. 한 20배당 보고 있는데 그래요? 더 이상 더 그 이상도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전화 기대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정입니다. 1000m 혼합 사는 거 가시죠. 일단 혼합 4등급 1000m입니다. 말 그대로 1000m이기 때문에 선행마들 많이 나왔고 선두권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만 선두권에 상관없이 신병우는 2번마 미소왕자를 놓고 들어가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안쪽에 1번마 진격의 왕이 있고요. 3번마 브라운 로켓이 있고 지난번에 엄청난 인기마로 팔렸던
8번마 어카운트 어필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예전에 앞에 갔던 6번마 메카엔젤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앞에 갈 수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2번마 미소왕자가 시네마임에도 불구하고 놓고 들어가는 이유는 주행검사 때 모습이 단순하게 좋아서 기록만 빨라서가 아니라 말이 앞에도 갔다가 뒤로도 갔다가 다시금 추진하면 또 물고 가는 맛이 있는 말 그대로 앞뒤를 다 갖춘 말인데 인게이트를 잡았고 또 문세영 기수가 의도적으로 병합 조개로 외측에서 쭉 하는데 잡으니까 따라갔다가 잠깐 채찍대니까 바로 그 반응감을 보여줬다는 거. 이런 말들이 문세영 기수한테 걸리면 그냥 그대로 치고 나가는 거죠. 누가 선행을 가든 간에 이번마 미소왕자 인기마입니다. 인기마지만 상대마들 많은 가운데서 요거 놓고 깔끔하게 압축해서 오늘 전반부 승부 한번 시원하게 한 방 때려드리겠습니다. 신마입니다. 많아지고요. 문세영 기수가 이제 기승하고 있는데 주행검사 문세영 기수가 이제 붙잡고 통과를 했고 네. 데뷔전 인게이트의 이점을 살린다면 충분히 데뷔전부터 곧장 입상이 기대되는 고람 아필로 이번 미소왕자를 중심에 놓고 들어가는 신병훈 의원의 첫 번째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5등입니다. 1000m 혼합 3등급 가시죠. 점수합니까? 대경주도 역시 혼전도가 좀 있는 1000m 레이스인데요. 저는 이제 안쪽에 있는 3번마 큐피드 총알을 좀 먼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0m입니다. 초반에 앞에 가는 선행권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제가 좀 고심을 좀 많이 했는데 승군한 말들 3마리의 리턴 매치 상관없이 지난 경주가 10번 게이트에서 물론 이제 선행을 받고 완승을 했습니다만 그 전 경주까지 본다라면 계속적으로 외측 게이트 핸디캡 따라가는데 힘을 쓰고도 꾸준하게 능력을 검증받은 말이고 또 이현종 기수가 연이어서 호흡을 맞춰가면서 능력 발휘를 했고 또 이현종 기수가 직접 당연히 새벽주기 훈련까지 진행을 했는데 아주 강한 족을 안 하고도 능력을 발휘했던 말입니다. 이번에 게이트까지 안쪽으로 내려왔고 핸디도 뭐 1.5 정도 올라간 수준이고 거리도 1000m이기 때문에 3번마 큐피드 총알의 상승세 무난하게 이어간다 라고 봅니다. 최근의 경주에 3연속 입상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연승인데요. 그 여세를 이어갈 수 있는 큐피드 총알을 말씀해 주셨고요. 네, 외곽의 11번 화이트원입니다.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요거 기억나죠? 3정 인디언을 놓고 적중을 못했던 좀 아쉬웠던 그런 경주입니다. 마필 자체가 데뷔전 당시에 보여줬던 걸음이 뭐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더 좋아졌다라는 내용이고 36조 김영선 마방에서 정확한 내용으로 이번 경주 11번 화이트원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11화 화이트원을 신병훈이 3을 얘기하고 있길래 마음속으로 나는 11화를 얘기해야지 라고 했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11알 얘기 옆에서 하겠구나 라고 해서 저는 3을 또 먼저 찍었죠. 쏙 얘기해버렸습니다. 네. 야, 제 마음을 읽는 것 같아요. 다 읽혔습니다. 제 마음을. 저도 화이트원입니다. 지난 경주 이혁 기수가 상당히 잘 타냈고요. 게이트가 바깥쪽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기승 기수가 최범현이에요. 역시 36조 지금은 이제 범현이가 5조로 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36조와는 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네. 또 36조에서 기회를 한 번 더 줬고 조교도 최범현 기수가 또 월요일날 직접 36조 가서 이마필에 조교를 한 걸 보아 저는 화이트원 다시 한번 외곽에서 강하게 한번 밀고 나온다면 거리 1000m 충분히 연투를 기대할 수 있는 고라 마필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저도 1000m이기 때문에 3번 큐피드 총알 그리고 화이트원 이 두 마리 일단 저희가 관심마로 말씀드렸는데 뭐 저도 여러 화이트원을 우리 원정이랑과 마찬가지로 관심권 마필로 짚어가겠고요. 나머지 말들은 좀 보겠습니다. 나머지 말들은 좀 지켜보는 쪽으로 보겠고 뭐 일본 3정 인디언, 3정 인디언이죠. 네. 와일드 마초 그리고 미스터 큐피드 이런 마필들인데요. 이런 마필들 뭐 다 가져갈 수는 없고요. 그렇죠. 현장까지 가서 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6경주는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방송 승부죠. 아까 4경주, 이번에 6경주입니다. 지금 승부처가 지금 몰려 있는데 네, 그만큼 노림수가 있는 경주가 바로 6경주가 될 것 같아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10월 25일 일요경마 오늘의 방송 승부처 한 놈만 판다. 자, 이번 경기 1200 혼합 4군의 난타전 14마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병훈의 스타일은 인기만 접전 속에서 혼전 속에서 그 옥석을 열어낸 한 방을 때렸을 때 신병훈의 성적표가 가장 좋았고 그래서 이번 6경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후반부에 당연히 뭐 메인 승부도 있겠고 피날레 승부도 있겠고 또 부산 승부는 제가 미리 예고했던 대로 교차 3경주 먼저 때리고 또 부산 승부처는 오늘도 2개입니다. 여기에 전반부
서울 4경주, 서울 4경주, 이번 6경주, 그리고 부산 3경주. 이 전반부, 중반부 쪽에 있는 흐름을 잘 때려서 부산 마지막과 또 서울 마지막 승부처를 하나씩 더 공지해 드릴 텐데요. 그 중심에 있는 이번 6경주. 자, 지난 경주 때 공백 속에서 체중, 그리고 마지막 끝걸음이 아쉬웠던 이번 막 개나리가 출전을 합니다. 자, 인게이트 다시 한번 잡았고, 이번에는 정상죽입니다. 이번 막 개나리에게 유리할 수 있는 경주 레이스라는 거죠. 자, 문제는 개나리가 부러질 수 있는 그림도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번 경주에 앞에 가려고 나온 말들이 의외로 한 두세 마리가 있는데, 그게 개나리와의 싸움이 붙여내면 개나리가 장담을 못한다는 거. 1200거리 자체를 안 뛰어봤기 때문에 편안한 전개라면 개나리가 유리하겠지만, 그 뛰어보지 않은 가능성까지 예고를 해서 이번 막 개나리의 부처 한 방을 때리지만, 신병훈의 머리는 또 예전에 신병훈이 잡아드렸던 말입니다. 저하고 한 3, 4개월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되는 말들, 인기 말들이 골고루 있기 때문에 인기도가 이것저것 팔릴 것이고, 그 중에 중심이 개나리가 될 텐데, 그 개나리를 이길 수도 있는 말, 그리고 이기려고 나온 말,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그 머리를 잡고 들어가는 오늘의 중배당 승부처 한 놈만 팬다. 당연히 요거 하나는 제가 본 예상을 자세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왜 개나리를 놓고 들어가지 않는지와 개나리를 이길 수 있는 말, 부러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배당까지. 오늘 4경주, 그리고 부산교차 3경주, 그리고 가장 중요한 6경주, 요 3개만큼은 가족분들께 반드시 좋은 것들로 보답해 드리겠고요. 지난주 좋았던 결과물, 그 상승세 1호 경마를 위해서 오늘 10월 25일 한 번 더 시원하고 화끈한 승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405등급입니다. 신명훈이요. 그래서 이 경주는 이제 그 데뷔전에서 능력을 보여줬던 8반마 천지 스톰이 과연 승분전에 늘어난 거리를 얼만큼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낮은 배당 아니면 높은 배당이 형성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인기 많은 이제 항상 좀 의심을 하는 스타일입니다만은 요 말은 제가 데뷔전 때부터도 믿고 들어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선행이 아니라 따라가는 작전 속에서도 한 등급 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이번 경기 새벽 쪽에 때 컨디션도 여전히 이상이 없습니다. 중간에 삼봉이랑 병합 쪽에도 한번 붙어봤는데 기대는 맛도 많이 사라졌고, 특히나 끝까지 물고 뛰려는 맛이 한층 더 파이트해졌다. 이번에 신영철 기수 적임의 안장이 한 번 더 올라가면서 다시금 본인이 새벽 쪽에 하고 병합하고 기대는 거 잡고 마무리 훈련을 통해서 1400 거리까지 데뷔를 했고, 또 선행마가 아니라는 점에서 편성상의 이점을 한 번 더 활용할 8반마 천지스톰은 좀 인정을 하면서 후착 찾기 양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가시죠 일단. 네, 10번만 에어지락입니다. 자, 복병권의 마필로서 마필을 추천드리겠는데, 마필이 이제 휴양 이후에 좀 오랜 공백을 가지고 이현종 기수가 직접 만져놓고 마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 이제 앞선에 갔던 마필인데, 자, 라스트 추임력을 키우기 위해서 직전 경주 의도적으로 잡고 따라가는 레이스 속에서 라스트 걸음을 보여준 마필. 자, 확실하게 추입이라는 정상적인 걸음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거리를 늘려서 나왔다는 것이 내용이고, 10번마 에어지락의 컨디션은 상승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에어지락이요. 천지스톰, 에어지락 일단 두 마리고요. 나머지 말 중에서는 이제 3번 청계럭키가 있고요. 그리고 외곽에 있는 대한봉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에서 부진입비로 올라갔습니다만 복병마 배당을 낼 수 있는 호라마 배를 보여지고, 일반 스트롱 러브도 이번에 김동수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습니다. 역시 스트롱 러브까지도 이번 경주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다카시 기수 지난번에 1번 게이트 이점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1400거리 일단은 앞에만 나가준다면은 더 보여줄 걸음이 있어요. 그렇죠. 선행을 가야죠. 이 말은 그렇죠. 가야 뛰는 말이니까요. 1번, 2번이 빠르지가 않죠. 4번, 5번도 안 빠르고요. 네. 4, 5, 6, 7 선행마 자체는 청계럭키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안쪽에 쭉 보니까. 그러면 낚아시고 다카시 기수 얘가 이제 선행 가서 그대로 선두권에서 버틴다면은 저는 3번마 청계럭키의 직전 부진, 직전에 너무나 못 뛰었는데 일단 앞에 간다는 그림, 단독선에 그쪽에 한번 포인트를 맞춰보겠습니다. 8번마 천지스톰 직전에서 한 번 더 데뷔전의 여세 신영철 기수 재기승 이어갈 마필이고, 에어즈락 이현중 기수 한 장,
그리고 청계럭기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활경주는 우리 원정인 의원이 준비한 승부죠. 네, 그렇습니다. 걸렸으면 때려야지. 네, 걸렸으면 때려야죠. 구경주는 신화가 준비했습니다. 한 배 탑시다. 활경주 구경주. 후반부 자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10월 25일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단촐한 편성이에요. 자, 9마리 편성 1800m. 자, 2등급 편성입니다. 6번마 스페셜 스타가 계속적으로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나름대로 사이즈 있는 걸음. 자, 김동수 안장에서 계속적으로 성적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마필 역시나 원정일이 강하게 노릴 수 있는 마필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메인 경주가 이제는 되도 않는 배당 30배 40배 배당 물론 자신있게 노릴 때는 그런 경주 승부로 잡아야죠. 근데 이제는 메인 경주를 맞춰야 됩니다. 그만큼 적중에 자신감이 있어야 메인을 잡는 거예요. 자, 배당 100배 200배 원정일이 일요일날 때려드렸던 70배 80배 이런 것들 자신이 있을 때는 물론 승부 경주 가져가야 됩니다만 자, 메인이라는 타이틀을 지정했을 때는 적중이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메인 경주 8경주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확실하게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마필,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적을 내고 있는 마필의 주력으로 때리는 경주입니다. 자, 6번마 스페셜 스타. 자, 뺄 마음 없습니다. 자, 축으로 놓고 갈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때릴 마필이 자, 배당을 갖고 있다면, 확실하게 변화를 보이고 있다면 자, 거기에다 주력하는 게 메인 경주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걸음을 보이지만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 자, 싸그리 정리를 해놓고 원정일이 핵심적으로 노리는 마필 단 한두를 가지고 메인 경주 메리트 있게 적중을 시켜 보이겠습니다. 자, 후반부 8경주입니다. 일요일 3경주 8경주, 일요일 3경주 8경주, 일요일 3경주 8경주를 언급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8경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1호 경마 10월 25일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1801등급 레이스고요. 전반부 2경주 한방, 9경주 한배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번 경주는 11번 게이트지만 최근에 경주 연투하고 있는 뉴 화이트삭스란 마필. 자, 일간 스포츠 대상 경주죠. 그리고 직전 경주는 이제 TJK죠. TJK 특별 경주에서 2차게 들어왔습니다. 두 번의 경주 문세영 기수가 좋은 옷 보였던 바로 뉴 화이트삭스 부담 능력도 52.5로 내려왔고요. 1등급 레이스 이제 첫 출전인데 일단 뉴 화이트삭스 저는 부담 능력의 2점까지 안고 있고 여기 문세영 기수 직접 조교하면서 준비 잘했고 충분히 연투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야라나 뉴 화이트삭스를 중심에 놓고 한 방을 때리는데 역시 기존 1군 마필들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좀 노리고 있는 마필 한두가 최근의 경주 좀 아쉬운 한 마리 보였습니다. 이번에 말 잘 만들어 놨습니다. 준비를 잘한 마필이 한 마리가 딱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라나 뉴 화이트삭스죠. 말씀드린 뉴 11번 뉴 화이트삭스에 붙이는 노림수 마필 그쪽에 한번 때릴 생각입니다. 예상하고 있는 배당은 한 8배 복승식 딱 때리기 좋은 배당 아닙니까? 예측권으로 한 두세 장만 사도 충분히 200-300 이상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배당 기대하면서 자, 구경주는 11번 축으로 노림수 한방 짭짤한 중배당 들어가는 승부로 해서 한 배 탑시다. 강도 올려서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로 갑니다. 1400 4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초반에 앞에 갈 말들은 몇 마리가 있습니다만 상승세를 검증받은 4번마 그랜드 캠프가 가장 안정적인 인기마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지난 경기 대비로 1.5 핸디는 올라갔습니다. 안마로스에 올라갔습니다만 1400거리를 예전에 이제 선행 아니면 딱 두 번째 단순하게 앞에 가서 버텨왔던 말입니다만 지난 경주 때는 외측 게이트 핸디캡을 극복하고도 1400을 힘으로 뚝심으로 이겨냈고요. 요번에도 아마 그런 작전을 펼칠 것 같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의도적으로 안쪽 조교보다는 외측 조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뽑아낼 수 있는 그 근성과
스태미나 보강 쪽에 주력을 했고 지난번에 좋았던 컨디션보다 뭐 더 좋다. 역시나 동주의 3번과 병합 쪽을 했고 문세영 기수가 직접 예약까지 받고 월요일 수요일날 훈련하고 목요일날 발주까지 때렸는데 핸디가 하나 올라갔습니다만 안쪽에서 2가 나가든 3이 나가든 뭐 최적 전개가 그려지기 때문에 사바마 그랜드 캠프의 상승세를 먼저 짚어갑니다. 그래요.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서서히 걸음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9번마 베스트 보스입니다. 54조 박천선 마방에서 이제 이마피를 가지고 이제 직점 그리고 직직점 5월 경주, 7월 경주를 송지철 기수를 딱 안장을 시켜놨는데 마필의 변화가 보입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자, 마필 자체가 체중 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체중 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고 자 그런 것들이 라스트 힘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점점 줄어지고 있는 LF 타임 그리고 점점 줄어지고 있는 SF 타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마필의 변화가 확실히 왔고 자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 앞선이 상당히 두터운 경주 자 그러나 따라가면서도 전개를 보일 수 있고 라스트 걸음이 확실하게 안정적인 마필로서 이 9번마 베스트 보스의 이 잠재된 능력 다시 한번 표출될 것을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베스트 보스 박천선 마방에서 2마리가 나왔습니다. 8번 햇빛나가 당일날 좀 많이 팔리겠죠. 그렇죠. 이제 박태종 카드고 입상했었으니까 안쪽에 김혜선 안장 교체, 김혜선이가 이제 재기승한 부중이 대폭 내려온 가속 불패 역시 내측 게이트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저는 이제 전개성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러면서 부중이 내려온 가속 불패 4.5 마이너스 요게 눈에 띕니다. 일단 인게이트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김혜선 기수가 일단은 초반 순발력 뭐 선두권 나가는 말들을 잘 타내고 있고 저희가 지난주에 서승훈 김혜선 기수를 언급을 드리면서 네. 이 두 기수가 나올 때는 좀 주의를 하자라고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요거는 가속 부패는 앞에 가는 말이고 또 같이 나온 서승훈 기수의 황급빛 세상은 추입하는 말이기 때문에 뭐 두 마리가 파킹 될 리는 없고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다면은 뭐 김혜성 기수가 초반에 선행으로 한번 레이스를 앞선에서 한번 지지고 나가서 버티기를 한번 시도한다면은 저는 이번 가속 불패를 승급전이지만은 1400 충분히 선행 가서 한번 버티기를 시도할 마필. 물론 나가시 기수가 올라가는 사자왕이라는 마필도 승발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 감량의 이점이 눈에 띄는 가속 불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로 갑니다. 이제 이 경주가 이제 오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1호 경마가 이제 11개 경주로 짜여져 있는데요. 네. 11경주. 토요일도 그랬는데 일요일도 딱 그렇게 붙었습니다. 3군 센 말들 1000m가 아니라 1400에 붙였기 때문에 아마 좀 인기도가 좀 엇비슷하게 형성될 것 같아요. 엇비슷하게 형성되면서 그나마 이제 문세영 기수의 사바마 럭키뮤직이 조금 더 팔릴 것 같긴 한데 저는 더 뛸 수 있는 쪽 2번마 럭키 하트를 더 중심을 두겠습니다. 이마필이 이제 승리여제하고 병합 쪽을 했는데 토요일날 승리여제가 나옵니다. 문세영 기수 카드 나오는데 그 성적표를 한번 조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둘이 병합 쪽을 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되 저는 개인적으로 럭키 하트가 원래는 예전에는 조금 뒤에서 오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주행 앞벽기가 사라지면서 앞에 붙여가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더니 아예 선행마의 기질까지 보여줬는데 물론 지난번에 선행 가면서 오마신차 압승을 왔지만 지난주에 그 오마신차 이겼던 레드빅이 또 대가리를 시원하게 왔죠. 그만큼 저는 지난 경기 편성이 녹록하진 않았다. 그 여유있게 이겨냈고 비록 거리가 1400입니다만 이미 1400에서의 장점 1700에서의 능력까지도 보여줬고 저김에 2000호 기수고 승군전이지만 52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선행이 아니라 따라가는 작전으로도 이번 럭키아트의 상승세가 가장 주목이 됩니다. 가시죠. 네, 안쪽 1번마 장산지존입니다. 직전 경주에 이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라스트 추임력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도 확실하게 라스트 추임력을 보여줄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서 이마필 자체가 느린 마필이 아니에요. 자, 의도적으로 이제 따라가는 전개를 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는 중위권 그 이상의 전개를 보일 수 있고 직전 경주 1700m에서 거리를 내렸다. 자, 힘이 남아 돌 것입니다. 안쪽 1번마 장산지존의 이현정 기수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그래요. 장선지존 마음속으로 1 얘기해야지 라고 했는데 또 얘기해버렸습니다. 정말요? 네. 진짜예요. 진짜예요? 네. 1 얘기해야지 라고 했어요. 다 읽혀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지난주 경마 일요일날 잘했거든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촉이 좋아요 지금. 잘했는데 똑같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 화살표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나만 한 거예요. 정상미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성 기수고요. 페로비치 기수, 김혜성 기수가 7월달, 8월달 인기 2위, 인기 3위로 팔렸어요. 그리고 부러졌죠. 지난번에 인기 3위였는데 10번 게이트의 아쉬움. 자, 이번에 김혜선이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습니다. 1800에서 계속 뛰다가 이번 1400 내려왔고요. 아무래도 이마필은 장거리보다는 그렇죠. 그쵸? 요 1400거리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외곽 게이트입니다만 저는 정상미러 김혜선 기수가 직접 조교를 시행하고 올라가 있고 말도 이번에는 상당히 좋아졌고 여기에 게이트까지 아니 거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네. 저는 정상미러를 마지막 경주 관심마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럭키아트 장산지전 정상미러 이렇게 3두입니다. 마지막 경주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도 마지막 경주 시원하게 뭐 때렸습니다. 네. 방송을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시원하게 적중이 나왔습니다. 역시 이번 주도 마지막 경주 방송만 보더라도 뭐 시원하게 한 번씩 때릴 수 있는 그러한 막번, 그러한 마번을 말씀드릴 테니까 드렸으니까 잘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여하튼 뭐 1호 경마 10월의 넷째 주입니다. 아무래도 지난주보다는 배당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는 지난주보다는 그러니까 이번 주 한번 잘 할 것을 약속하겠고 역시 우리 원정일 위원도 그렇고 신병훈 위원도 그렇고 이번 주 잘 하셔가지고 지난주에 좋은 여세를 반드시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 역시 이번 주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경마 이번 주 잘해가지고 또 인사를 드려야죠. 현장에서 좋은 컨디션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시상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자, 10월의 4주차 경마 10월 25일 1호 경마 부산방송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이제 10월 다음 주가 이제 11월과 맞물리는 월말 경마가 이제 한 주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일단 금요 경마 그리고 토요 경마는 또 10월로 들어가죠. 네, 그렇죠. 뭐 다음 주까지는 일단은 뭐 10월 경마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맘때가 되면은 뭐 말타는 기수들 그리고 안에 뭐 조기사들 이제 상금을 못 번 집이 있다면 또 상금 많이 번 집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럼 뭐 이제 좀 급해지지 않습니까? 기수들도? 조금 급해지죠. 심적으로 조금 압박감이 좀 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좀 상금을 못 벌었던 기수나 이 마방에서는 좀 압박감이 좀 오고, 직전에 어떻게 되었던 이 걸음을 보이지 못했던 마필들의 어떤 걸음의 신장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갖고 나오는 그런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걸음의 변화를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대상경주는 역시 19조 매직이 통하면서 19조 마방에서 동반 입상을 했습니다. 복승식 배당 기준으로 해서 2점대 배당이 나왔죠. 네, 그렇죠. 뭐 쌍성식도 어느 정도 뭐 정리가 된 데에서 들어왔습니다. 3번, 4번, 4번, 3번 록밴드와 트리플 나인 두 마리가 역시 뭐 한 수 위에 어떤 걸음을 보였습니다. 나름대로 그 영천 에이스인가요? 안쪽에서 추입을 하다가 네. 영천 에이스가 한번 반짝했는데 네, 그렇죠. 역부족을 보였습니다. 역시 앞선이 안 싸우면 추임마가 올라올 수 없다는 또 진리도 나왔죠. 이번 주 교체 경주 지난주 경마 흐름은 저배당 흐름이 뭐 주류를 이루면서 뭐 10배 미만의 소위 말해서 빨간색 배당으로 끝난 경주가 상당히 많이 또 들어온 한 주였는데 여하튼 이번 주는 또 중배당 이상이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승부처를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저는 1호 경마 2경주를 승부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네. 원정일 의원은 네, 4경주입니다. 4경주죠? 네. 신병훈 의원은 몇 경주입니까? 뭐 제가 3경주 해야죠. 그래요. 2, 3, 4. 저희가 그 승부처를 미리 좀 정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하고
바로 방송을 들어오는 바람에 일단 2, 3, 4경주 이렇게 한번 3개의 경주를 연달아 한번 강도 올려서 한번 붙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천미가 혼합 4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래요. 네, 안쪽에 1번만 시크릿 랩소디의 변화된 걸음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월드러브 상당히 잘 뛰는 마필이고 돌아온 포경선도 역시 상당히 좋았던 그런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 현장 체중이 조금 여러분께 좀 관심을 좀 가져줘라.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은 확실히 좀 나와 있다.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 마필 체중이 조금 적어요. 자, 그 부분만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시고 자, 배팅건에 안고 가시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행검사 때 444kg였습니다. 그리고 데뷔전에서는 428이니까 체중이 한 16kg 정도 빠져나왔네요. 네, 그렇죠. 지난번에 좀 불어났는데 흡족하지는 않고 체중이 좀 더 불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라이스 마방 1번 게이트 2점, 시크릿 랩소디 현장 마체중은 좀 필수로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데뷔전에서 잠재력을 보여줬던 6번마 신앙이라는 마필인데요. 제가 그 당시 때 출전할 때는 워낙 상대들이 강해서 앞선에는 가지만 2번보단 다음이다. 이 스카이맨사이 자만데 이쪽 혈통 자체들이 우리나라 상당히 좀 잘 먹히고 있고요. 특히나 순발력, 선행력을 발휘했을 때 능력 발휘가 잘 되는 스타일들입니다. 자, 이번 경주 최단거리 1000m로 거리를 내렸고 실전 무대를 뛰어봤고 최시대 기수가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 자, 하나 조금 걱정을 했던 게 이제 이게 일요일날 경주기 때문에 과연 목요일날 금요일날 얼만큼 강도를 올려냈느냐인데 소속조의 바람탄과 병합 조교를 하면서 요번에도 조교가 딱 하나입니다. 앞에 가서 버티자. 그 조교로 준비를 했고 거리를 내렸고 최시대 기수를 올렸기 때문에 이제 시네마들이 몇 마리가 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선행 작전이고 요번에는 충분히 버틸 만한 준비를 하고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6번 신형이 되겠습니다. 최시대 기수가 올라가 있고 데뷔전 한번 뛰었던 말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말이고 네. 이번 경주 보니까 선두권 나갈 수 있는 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앞선이 상당히 치열할 것도 보여줄 수 있겠고 일단 외곽에는 열돌 신마죠. 네, 문종마방 네. 페르디 그쵸? 페르디도 포머로이 야 어렵습니다. 페르디도 포머로이 일단 페르디도 자 조성곤이가 올라가 있는데 일단 문제는 이제 게이트가 12번 최외곽으로 밀려 있는 게 변수가 되겠고 말씀드린 대로 선두권 나가는 말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앞설이 치열하다. 그렇다면은 데뷔전에 아쉬움을 남긴 마필 한두가 있는데 바로 2번만 신나다르. 이것도 어렵습니다. 신나다르. 일단 이쿠야스가 올라가 있고요. 장세한 마방의 마필. 장세한 마방의 직전 데뷔전 탔던 기수가 조성곤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은 이쿠이고 지금 조성곤이가 요 외곽에 있는 페르디도 여기 올라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저는 이쿠를 교체한 신나다르가 앞선이 치열한 틈을 타 한 발을 뽑아낸다면 저는 역으로서 조성곤이가 이번에 외곽에서 강하게 좀 인기를 끌고 역으로서 17조 마방 또 17조 마방의 마필 갖고 또 조성곤이가 승부를 많이 해주는 네, 기수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신나다르 이 마필을 여러분들께 관심 마필로 해서 1번 시크릿 랩소디 2번 신나다르 6번 신양 이렇게 3두를 일단 말씀드리겠고 2경주는 신화가 준비한 승부입니다. 3경주는 신병훈 형 4경주는 원정일 의원이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3개의 경주 방송 승부 시원하게 한번 공략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부산교차 2경주 가겠습니다. 1200m 5등급 레이스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 1호경 부산 방송 승부처로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교차 경주는 적중이 잘 나와 주었습니다. 현장에서 승부지 확인했고 또 힘실어 때릴 만한 경주 때려 들었기 때문에 자 이번 주도 그 여세를 반드시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경주 안쪽에 있는 2번 아리까리아 마필. 자 이 마필은 문중원 기수가 상당히 좋은 옷 보였습니다. 문중원 기수가 8월 23일날 때리고 왔고요. 지난번 경주에서는 선입권 붙었는데 1400m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거리 1200으로 줄여 나오고 진겸이가 올라가 있는데 부담 중량이 직전 대비 1.5가 가벼워졌습니다. 자 52kg인데 자 이번 아리까리의 선전을 기대하겠고 가영권 주교사가 300승에 지금 한계를 남겨놓고 지금 몇 달 동안 졸전을 펼치고 있는데 만약에 금요일 날에도 300승 달성에 실패를 한다면은 역시 일요일 날 바로 이경주 요 이번 아리까리가 내측 게이트에 2점 감량기수 1200m 선행 가서 그대로 버텨낼 수 있다 라고 판단하는데 포인트를 한번 맞춰서 일단 이번
아리까리를 놓고 때릴 예정이고요. 후착은 뭐 2마리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때리고 받치는 막건이면은 충분히 적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번 아리까리 요 축에 대한 어떠한 믿음, 축마에 대한 확신, 자 축에 대한 노림수, 자 축 세워놓고 때리고 받치는 막건으로 주력 그리고 후공 막건 이렇게 2방으로 압축해서 부산 이경주 한번 탑시다.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10월 25일 일요 부산교차 메인 승부처 삼경주입니다. 1200m 4군 무대 10마리가 출격을 합니다. 자, 지난주엔 제가 처음으로 글에 부산 하이라이트 승부라는 글까지 써드렸고 역시나 뭐 순서대로 후공이긴 했습니다만은 약속을 지켜드렸고 또 전반부 중배당 승부처까지도 쌍승식 막권까지 기분 좋게 부산 승부 2개를 잡아서 2개를 잡아드리면서 1호 경만을 잘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뭐 잘 풀었던 기억 오늘도 잘 해야 되겠죠. 제가 하나 더 공지를 할 겁니다. 부산은 항상 요 근래 성적이 괜찮기 때문에 일요일날도 부산 교차 승부처는 아마 2개를 잡을 겁니다. 그 중에 어쨌건 먼저 잡고 가는 승부처가 바로 이번 삼경주인데요. 1200 단거리입니다. 그리고 붙었던 말들이 또 만났죠. 안쪽에는 1번마 월드킨, 그리고 외곽에 5번마 플라멩고, 외곽에 9번마 부경대로 이 3마리가 함께 만났고 그 전에 제가 때려드리고 직전에 제가 잘라드렸던 7번마 스타명운까지도 함께 출격을 합니다. 강축이 없는 경주죠. 안쪽에 월드킨이 1번 게이트긴 합니다만 기복을 보인다는 점, 역시 스타명운 부경대로 다 기복이 있다라는 점, 8번 5번 플라멩고가 결정타가 항상 2, 3차권이라는 점, 이런 요건들을 엮어서 신병호는 당연히 중배당 포커스도 함께 바라보고 들어갑니다. 인기마들이 다 승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축이 없다라는 점과 그래도 그 중에 믿고 때릴 수 있는 축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인기마가 당연히 부러지는 것에 대한 중배당 메리트와 노림수까지 철저하게 파고드는 레이스다. 자, 이번 삼경주 꼭 기대해 주시고 요거 하나 제가 본 예상을 준비해 둘 테니까 그 내용이 뭔지, 뭐가 쌍승식이고 뭐가 중배당인지 꼭 확인하셔서 지난주 신병훈과 함께 드셨던 분들은 조금 더 화끈하게, 못 드셨던 분들은 꼭 함께 하셔서 이번 승부 삼경주에 함께 웃고 이겨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네, 10월 25일 4경주입니다. 부산교차 4경주 메인급 승부처. 11마리가 출전두수 채워놓은 1400m 국내산 3등급 편성입니다. 자, 1호 경마 원정일이 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서울 경마는 한 경주를 틀렸습니다. 9개 경주를 적중을 시켰고, 자, 부산 경마 6개 경주 중에 4개 경주를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총 16개 중에 13개를 적중을 시켜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중에 있어서는 정말 자신감이 있습니다. 적중에 있어서는 정말 자신감이 있어요. 메인 경주, 승부 경주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다 적중을 시켜드렸고, 하이라이트는 뭐 물론이고요. 메인 경주는 뭐 2개 다 서울, 부산 주력으로 때려드렸고, 하이라이트 역시 주력으로 때려드렸습니다. 이번 4경주 역시 주력으로 때려야 돈이 된다. 이 그버만 마이블레이드는 축입니다. 요거는 대가리예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붙여 먹을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아리송, 5번마 마치픽추, 6번마 로열 빅토르, 외곽에 11번마 라이징 브라보. 자, 안쪽에 그 전력 변화를 보이고 있죠. 2번마 글로벌 킹. 자, 이 중에 원정일이 2두는 정확하게 잘라드립니다. 자, 인기권에 모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방 때릴 수 있는 경주가 나오고 인기권에 돈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4경주 메인 승부처 원정일 9번 마이블레이드는 믿고 들어간다. 어디에 쪽으로 때리느냐. 자, 언급드렸던 마필들 다 팔리는 마필들이에요. 자, 그 마필들 중에 2두는 확실하게 좀 잘라낼 거 잘라내고 가지 좀 털어낼 거 털어내고 정말 아나짜리 한 방 때릴 수 있는 부산 4경주가 될 것입니다. 자, 메인 승부 걸렸으면 때려야지. 4경주 원정일과 함께 지난주에 기록을 다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경기입니다. 1800 1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안쪽 1번마 석세스 스토리입니다. 부담 중량이 좀 내려갔습니다. 기본적으로 58kg 맥심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있던 마필인데 부담 중량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내려온 모습이고, 이 조성곤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면서 상당히 좀 공을 들여온 마필. 자, 직전 경기 어찌되었건 상당히 좀 강했던 이 대상 경주에서 아쉬운 성적인데, 자, 마필이 못 뛰었다기보다는 상대 마필이 잘 뛰었다. 가지고 있는 걸음 사이즈가 다른 마필이다. 안쪽 1번마 썬세스 스토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제식문배에서 그때 뉴욕블루와 손잡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오너스컵에서는 뒷심무적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의 조성곤이다. 직전에 어떤 아쉬움을 만회하고자 초반부터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6번마 스프링 랠리인데요. 아마 현장에서도 스프링 랠리하고 석세스 스토리가 아주 낮은 배당을 형성할 겁니다. 과연 이제 스프링 랠리는 제가 여전히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선행권이 싸우지 않는 경주에서는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주도 선행권이 싸우기가 어렵죠. 1위 선행을 가면 나머지 말들이 웬만하면 또 안 싸울 수가 있는데, 어쩌면 김용훈 기수가 지난번에 역시 승부가 걸리니까 바로 2선 두 번째에서 요강 모빙을 탔는데, 이번 경주에 이제 무진장이 어떤 결과를 나올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무진장이 웬만하면 지금 따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마방을 또 이적을 했고요. 그런 추세라면은 스프링 랠리가 아마 석세스 스토리를 좀 이기러 가야 되는 초식이라고 보고, 뭐 이 말은 누구보다 김용훈 기수가 잘합니다. 그러니까 출발하고 3, 4코너까지 네 번째, 다섯 번째 따라가면 없는 거고, 앞선에 딱 3, 4코너 돌 때 두 번째, 세 번째 붙여오면 있는 말. 참 빼기도 좋고 넣기도 좋은 말인데 59.5긴 하지만은 또 현상적으로 본다라면 굳이 아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6번마 스프링 랠리의 상승세를 한 번 더 인정하겠습니다. 그래, 스프링 랠리요. 지난번에 우리 신병훈 의원님 방송에서 언급을 드린 이 간다이란 마필 안쪽에 있을 때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때 내측 게이트 2점을 살려서 배당을 냈는데, 이번에 어떻게 김도현 기수인데, 김도현 기수와 일단 호흡은 첫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조건은 딱 두 마리 깰 수 있는 유일한 말인데, 그 말은 뭐 아시겠지만 송경훈 기수하고 호흡도 잘 맞았고 정말 다루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잘못 끌려버리면 또 아쉬울 수도 있는 그런 말이죠. 간다이. 일단 송경훈 기수가 아닌 김두현이가 처음 기승한다는 게 변수가 되겠고, 그렇죠. 만약에 외곽에서 한 마리가 올라온다면 나나까 기수 지난번에 좀 늦게 올라왔는데 천재보고 같은 말이 막판에 일결 갈 수 있는 또 요주의 마필이 되겠습니다. 일단 1번과 6번 조성곤과 김용근이가 올라가 있는 두 마리가 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1번, 6번 여기 이제 간다이냐 아니면은 천재보고냐 이렇게 한번 보고 싶은데, 저는 일단 한 마리를 가져가면 아무래도 이제 기수와의 호흡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간다이보다는 천재보고 쪽에 한번 저는 비중을 좀 맞춰보고 싶습니다. 저는 9번 천재보고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6경기입니다. 1200m입니다. 혼합 3등급. 자, 이번 경주는 뭐 메다글로리아는 사전 우승 2회, 2착 2회. 100%입니다. 복싱은. 그렇죠. 네, 승급전도 아니고 부담 중량도 57kg면은 해볼만하고, 일단은 충마로서는 6번만 메다글로리아를 뭐 추천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기는 합니다만 충마에 대한 안정감은 있다. 자, 후차권 찾아먹기 게임 같습니다. 3세 한말 지금 부중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변수가 없을까요? 일단은 57kg까지는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를 뭐 잘라낸다라기보다는 57kg는 원정일에 봤을 때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담 중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490kg 나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57kg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이번 경주 보시면은 앞에 갈 수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메다글로리아가 주목이 될 것 같고, 선행을 만약에 싸울지 안 싸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쪽에 이제 고스트 마드론이 있고 마레츠 마린이 있고 티즈 더 웨이가 있고 또 앞에 가야 뛰는 말이 또 여러 마리가 있고 또 안쪽에 그레이스까지 있기 때문에 지난 경주가 어부질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말, 저는 이 5번 말 레이디 프레스카를 좀 관심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번 주나 이제 이성재 기수가 별로 이렇게 좋은 말을 요즘에 얻어 타지를 못합니다. 역으로 자기가 이렇게 한 번씩 성과가 나왔던 말들은 또 지가 본인이 직접 조교했을 때는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오는데, 요게 발심이 좀 뻣뻣합니다. 발이 좀 뻗고 뛰기 때문에 딱 한 구간 힘을 쓰는 스타일인데, 지난 경주는 전 구간의 힘을 쓰고 오는데도 그래도 끝걸음의 여력이 좀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선행을 가서 왔단 말인데 지난번에 뛰는 것 보니까 따라가는 것에 대한 가능성도 비쳤고, 어쨌건 선행권이 싸우지 않으면 변수는 되겠지만 저는 선행권이 안 싸우면 좀 어렵지 않나. 왜?
1200이다 보니까 안쪽과 외곽에서 저마다 자리를 잡고 또 여기 메달로그라리아까지도 앞선에 가려고 하다 보면 그 안쪽에서 최적의 플레이를 보일 수 있는 오바마 레이디 프레스카가 의외로 좀 배당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1200입니다.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레이디 프레스카가 5월달에 그 당시에 조이안이가 타고 이제 선행 가서 우승을 했고 그 뒤에선 지금 이제 따라가는 전개 흙을 맞추면서 레이스를 좀 뒤에서 이제 쫓아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거리에 나왔습니다. 적응된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래서 우리 신병훈 의원은 레이디 프레스카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는 이제 메달을 노려가 우리 원정일 의원이 관심만데 일단 저는 57이라는 부담 용량 때문에 저는 직전에 김용근 안장으로 종반 수입으로서 우승을 했던 우아가 아직 어린 2살짜리입니다. 51kg의 가벼운 부담 용량이고요. 기수는 박재희 기수로 교체가 되면서 부중에 이점을 안고 있고 역시 이 마필 일단 종반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선두권이 치열하다면은 자 우아라 마필은 아직까지 보여줄 거리입니다.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60번 우아, 10번 우아를 이번 경주 관심마로 해서 저는 10번 우아의 종반 한 발이 충분히 한번 박재희 안장 어차피 박재희를 태워서 아끼지 않는다면 외곽에서 종반에 치고 올라오는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일단 포인트는 선두권이 치열하다는 게 포인트고 앞선이 싸우면은 역시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에게 충분한 시간 거리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한번 10번 우아를 관심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가 6개입니다. 그 중에 3개를 승부처로 제외를 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작 풀어드린 경주가 3개의 경주인데 나머지 경주들은 저희가 또 승부처니까 또 승부경주 해당 코너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같은 뭐 10월에 4주차 경마 잘하고 다음 주 또 월말 경마를 준비해야죠. 지난주 원정일 의원도 상당히 많은 경주 적중이 나왔다 합니다. 일요일날 신병훈 의원도 군데군데 나오는 중배당 또 때리면서 좋은 마무리 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이번 주도 그 여세를 반드시 이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현장에서 더 좋은 컨디션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